사랑합니다. 과학강사 양원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통합과학 완자 두 번째 대단원 시스템과 상호작용 중에서 세 번째 중단원 생명 시스템. 자, 지난 시간에 이제 생명 시스템의 기본 단위 이야기했고요. 오늘은 생명 시스템에서의 화학 반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 시스템에서의 화학 반응, 물질 대사 이야기할 거고요. 그리고 효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물질 대사부터 좀 갈까요? 물질 대사가 뭔지부터 일단 알아야 되는데요. 물질 대사는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을 물질 대사라고 합니다. 네, 끝났어요. 네,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을 물질 대사라고 하고요. 이 물질 대사가 좀 볼까요? 좀 보죠.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물질 대사, 화학 반응이잖아요. 이렇게 화학 결합이 달라져야 되는데, 요 아미노산 같은 물 이산화탄소 같은 요 작은 분자들 있죠. 요 작은 분자들이 물 이산화탄소가 합쳐져서 포도당이나 아미노산이 합쳐져서 단백질이 되는 이렇게 좀 작은 분자가 큰 분자가 되는 거, 이런 걸 동화작용이라고 합니다. 요 에너지 수준을 보면 아미노산의 에너지, 반응물의 에너지는 이 정도밖에 안 되고요. 생성물의 에너지는 커요. 큰 분자가 되면 에너지 수준도 커집니다. 그러면 주변에서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고요. 이게 동화작용입니다. 그리고 큰 분자가 포도당 같은 C6H12O6 큰 분자가 물 이산화탄소 같은 작은 분자로 되는 작용을 이화작용이라고 그래요. 이 반응물의 에너지, 포도당의 에너지는 큰데 생성물의 에너지는 작아집니다. 그러면 그만큼 에너지가 방출이 됩니다. 자, 그리고 화학 반응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이 있고요. 이때 반드시 효소가 작용합니다. 우리 몸에서 정말 다양한 종류의 물질 대사가 있어요. 그럼 효소 역시 대단히 다양한 종류의 효소가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주로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효소는 주로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잠깐만, 그럼 물질 대사하고요, 생명체 내가 아니라 생명체 밖에서의 화학 반응은 뭔 차인데요? 예를 들어서 세포호흡도 포도당이 산소와 결합해서 물이랑 이산화탄소 나옴이고 에너지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고요. 연소도 그래요. 근데 이제 무슨 차이냐면, 일단 물질 대사는 효소가 관여합니다. 근데 그 연소 같은 경우에는 효소가 관여하지 않아요. 이 효소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조금 이따 이제 바로 나올 거예요. 그 활성화 에너지를 줄여줍니다. 그러니까 좀 화학 반응이 쉽게 일어나도록 해줘요. 그래서 이게 체온 정도의 낮은 온도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고요. 세포호흡은 그 연소는 400도 이상의 고온에서 일어나요. 물질 대사는 단계적으로 천천히 조금씩 반응이 일어나고요. 화학 반응 연소 같은 경우에는 한꺼번에 일시에 한꺼번에 에너지가 방출이 됩니다. 반응은 똑같고 나오는 에너지량도 똑같은데 속도 차이고요. 효소가 관여하는 거 관여하지 않는가, 낮은 온도에서 화학 반응을 하는가, 높은 온도에서 화학 반응을 하는가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효소 좀 볼게요. 요거는 반응물 에너지가 요만큼인데 생성물 에너지가 이만큼이에요. 그러면 요만큼의 에너지가 이렇게 반응열로 나오게 됩니다. 이화작용이죠. 이화작용. 원래는 어떻게 되냐면, 원래는 이렇게 반응이 이렇게 요 빨간색이에요. 빨간색 너무 작구나. 원래 이 반응이 이렇게 빨간색만 있습니다. 빨간색만. 그러니까 이게 랄랄랄랄라 그래서 언덕이 있네. 그러니까 석유가 있다고, 석유를 태웠다고 해볼게요. 연소도 이제 그 에너지를 방출하잖아요. 석유라고 하면 좀 그러나, 땅콩이라고 해볼까요? 땅콩이 그대로 이렇게 불에 타진 않아요. 땅콩 태우면 열이 나긴 하겠지만, 그러니까 땅콩을 타게 하려면, 연소를 시키려면
그 에너지를 공급을 해줘야 돼요. 불을 붙여줘야 되거든요. 그럼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 이렇게 갔을 때 맨 처음에 나오는 언덕의 높이 있죠. 요만큼. 요거를 활성화 에너지라 그래요. 효소가 없는 상태에서 요만큼 에너지를 공급해주면 쭈루루 떨어지면서 에너지가 이렇게 요만큼 반응물과 생성물 차이만큼 이렇게 방출이 됩니다. 그런데 효소를 써주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활성화 에너지가 줄어요. 효소를 써주면 이게 활성화 에너지가 언덕의 높이가 주는 거죠. 그래서 더 쉽게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땅콩 태우려면 400도 이상의 고온이어야 되는데 땅콩을 소화시켜서 세포호흡을 하면 37도 정도에서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넘어갈게요. 자, 효소에 대해서 또 몇 가지 좀 이야기해 볼까요? 이 효소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주성분이. 단백질은 그 고유한 입체 구조를 가져요. 그 입체 구조에 따라서 기능이 달라지고요. 이 반응물이라고도 하고 요 기질이라고도 해요. 그냥 기질이 반응물입니다. 반응물이 기질이고 요 반응물하고 효소의 입체 구조가 딱 맞으면 척 결합을 해요. 요걸 뭐라고 하냐면 효소 기질 복합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쩍쩍쩍 쪼개져 가지고 이렇게 이것도 이제 이화작용인가 봐요. 이렇게 생성물이 나오게 되죠. 여기서 특이할 만한 점이 뭐냐면 효소는 특정 기질하고만 반응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 효소는 요 기질하고만 반응을 해요. 요 기질하고는 입체 구조가 맞지 않기 때문에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요런 성질을 뭐라고 하냐면 효소의 기질 특이성이라 그래요. 특정 기질과만 반응을 합니다. 그 재사용이 가능해요. 효소는 촉매거든요. 촉매는 뭐냐면 자기 자신은 변하지 않고 화학 반응 속도를 조절해주는 물질, 이걸 촉매라고 합니다. 이 촉매 뭐 유기물로 이루어진 촉매도 있을 거고 무기물로 이루어진 촉매도 있을 텐데 이 효소는 유기물로 이루어진 단백질로 이루어진 촉매, 유기촉매예요. 혹은 생체 촉매라고도 합니다. 효소는 촉매니까 촉매는 자신은 변하지 않고 화학 반응 속도를 조절해주는 물질 되겠습니다. 생명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생명현상에 효소가 관여를 합니다. 광합성에도, 세포호흡에도, 출혈됐을 때, 혈액 흥보에도 거의 대부분의 현상에 효소가 관여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건 뭐냐면 이 과산화수소가 H2O2, 산소가 좀 과하게 있는 게 과산화수소인데요. 이게 물하고 산소로 분해가 되고 이 산소가 살균 작용을 해요. 그래서 과산화수소가 소독약의 역할을 해주는데 이 카탈레이스가 효소의 역할을 해서 과산화수소를 더 잘 분해해 줍니다. 감자나 생간 조각에 있어요. 이거는 이제 이게 과연 산소가 맞을까? 산소가 조연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향을 넣어서 꺼져가던 불꽃이 다시 활활 잘 타오르면 산소가 맞구나, 이 산소를 확인하는 실험입니다. 자연적으로는 과산화수소가 잘 분해가 안 되고요. 감자나 생간 조각에는 카탈레이스라는 효소가 있으니까 분해가 잘 됩니다. 그러한 이야기고요. 그리고 이 효소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열을 가해주면은 입체 구조가 달라져가지고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효소는요, 생명체 밖에서도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돼요. 일상생활에서는 이제 김치, 된장, 치즈, 포도주, 발효식품, 그리고 뭐 효소 첨가한 치약, 효소 세제, 효소 화장품. 그러니까 단백질 분해 효소, 지방 분해 효소가 효소 세제인데 이거는 이제 끓는 물 같은데 이제 빨면 안 되는 거죠. 화학 세제 같은 경우 괜찮은데 효소는 미지근한 물에다가 넣어서 이제 세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쓸 수 있습니다. 또 쓰고 할 수가 있어요. 의학 분야에서도 그렇고요. 산업 분야, 환경 분야, 여러 가지 분야에서도 생명체 밖에서도 작용이 되니까 여러 분야에서 효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벌써 끝인가요? 벌써 끝이군요. 네. 개념 확인 문제 보겠습니다.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을 물질대사라고 하고요. 작은 분자를 큰 분자로 합성하는 걸 동화작용, 그리고 작은 분자를 큰 분자를 작은 분자로 분해하는 걸 이화작용이라고 합니다. 물질대사에 관여하여 화학 반응을 촉진하는 생체 촉매가 효소지요. 효소는요,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활성화 에너지라고 하는데 이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어서 화학 반응을 촉진합니다. 효소의 작용입니다. 효소는 입체 구조에 들어맞는 반응물과 혹은
기질과 결합하여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고요. 효소는 한 종류의 효소는 한 종류의 반응물에만 작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라이페이스는 지방만 소화를 시키는 거죠. 소화 효소들 라이페이스, 아밀레이스 중학교 때 배웠어요. 요거를 효소의 기질 특이성, 특정 기질과만 반응을 합니다. 효소의 기질 특이성이고요. 넘어가죠. 1번입니다. 물질 대사에 대한 설명 옳은 거 찾아보도록 하죠.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은 물질 대사라고 합니다. 에너지 출입하고요. 대부분 효소가 있어야 일어납니다. 1번에 OOX. 2번 봅니다. 동화작용, 이화작용이래요. 동화작용 뭐 있을까요? 광합성 동화작용이에요. 광합성. 그리고 에너지를 흡수해야 돼요. 빛 에너지를 흡수해서 물, 이산화탄소를 꾸역꾸역 합쳐가지고 포도당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이화작용은 세포호흡이 이화작용이고요. 물질을 분해하는 거죠.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동화작용 니은 디귿 니은, 이화작용 기역 리을 비읍. 넘어가죠. 3번입니다. 세포호흡은 연소에 비해 호흡은 연소에 비해 온도가 낮고요. 반응이 단계적으로 일어나고 효소가 필요합니다. 그림은 효소가 있을 때랑 없을 때 화학 반응의 진행에 따른 에너지 변화인데요. 효소가 있으면 활성화 에너지가 낮아요. 그러니까 쭉 갔을 때 내 눈앞에 있는 언덕의 높이, 당장 눈앞에 있는 언덕의 높이. 그러니까 만약에 동화작용을 한다고 하면 활성화 에너지가 이만큼이 활성화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쭉 갔을 때 내 눈앞에 있는 언덕의 높이가 활성화 에너지입니다. 2이고요. A, B, C, D 이 중 효소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크기가 변하지 않는 건 반응물과 생성물의 에너지 차이값 되겠습니다. A가 되겠네요. 4번에 1번 E, 4번에 2번 A였고요. 5번입니다. 누가 효소일까요? B죠? B. B가 효소이고요. 반응물은요? 누가 반응물? A가 반응물이고요. 기질. 생성물은요? 생성물은 C랑 D가 생성물이 되겠습니다. 6번입니다. 효소의 특성 쓰래요. 효소의 특성. 시험관에 녹말, 단백질, 지방 놓고 아밀레이스, 녹말 분해 소화효소죠. 첨가했더니 녹말이 분해되어 엿당이 생겼다. 단백질, 지방은 그대로 남아있고요. 효소의 기질 특이성, 효소의 기질 특이성, 효소의 기질 특이성이었고요. 7번입니다. 효소에 대한 설명 OX 퀴즈입니다. 생명체 내에서만 작용하진 않아요. 생명체 외에서도 작용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분야에 쓰이고요. 한 종류의 효소는 여러 종류의 한 종류의 효소는 한 종류의 반응물에 작용을 합니다. 효소는 화학 반응에 한 번 사용됐다고 구조가 변하지는 않아요.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물과 결합해서 효소 기질 복합체가 되면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고요. 7번에 XXO, XXXO. 이거 뭘까요? 비법 특강 나와 있네요. 문제 하나씩 있는데요. 나에서 반응물의 농도가 증가해도 초기 반응 속도는 더 이상 빨라지지 않고 일정하다. 모든 효소가 반응물과 결합한 포화 상태이기 때문이다. 근데 이 상태에서 빠르게 하고 싶대요. 이 상태에서. 그럼 효소를 더 넣어주면 되겠죠. 효소를 더 넣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최적 온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효소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사람 체온 정도에서 최고 속도를 냅니다. 거기서 온도가 높아지면 급격하게 감소하죠. 효소의 반응 속도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까닭 여기서요. 이거는 효소가 대부분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고온에서는 단백질의 입체 구조가 변형되기 때문이다 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효소와 pH입니다. 파워 오브 하이드로젠, 수소이온 농도 지수요. pH 7이 중성이고요. 숫자가 작을수록 산성, 숫자가 클수록 염기성, pH 0에서 14까지 있습니다. 입에서 작용하던 침, pH 7, 중성에서 잘 작용을 하네요. 그러니까 효소는 특정 온도에서, 특정 pH에서 반응 속도가 최대가 됩니다. 위에서는 pH가 적절하지 않아서죠. 효소는, 여기 답을 뭐라고 쓸까요? 효소는 특정 pH에서 반응 속도가 최대가 되는데 아밀레이스의 최적 pH는 7이고 위의 pH는 2이기 때문이다. 산성도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혹은 최적 pH가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내신 만점 문제 가겠습니다. 1번입니다. 물질 대사 옳은 것 찾아보래요.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적 반응입니다. 물리적 반응은 성질이 변하지 않는 것, 상태 변화 같은 거, 모양 변화를 물리적 반응이라고 그래요. 물질 대사 과정에는 물질 대사할 때는 동화작용, 이화작용할 때는 반드시 에너지가 출입을 합니다. 생명체는 물질 대사를 통해 생명 시스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물질을 합성하고 에너지를 얻는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잠시만요. 다시 좀 볼게요. 생명체는 물질 대사를 통해 동화작용, 이화작용을 통해 생명 시스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물질을 합성하죠. 동화작용하고요. 에너지를 얻어요. 그 이화작용도 하고요. 물질 대사는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의 합이니까 뭐 필요한 물질 합성하는 거하고 필요한 에너지 얻는 거하고 다 가능합니다. 제가 약간 좀 난독을 했어요. 난독증이 있나 봐요. 1번에 4번 니은디귿 넘어가죠. 2번입니다. 자, 그림은요, 물질 대사 가나입니다. 이거 뭘까요? 작은 분자가 큰 분자가 되는 거 동화작용이고요. 큰 분자를 작은 분자로 만드는 게 이화작용이고요. 물질 대사에는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에는 반드시 효소가 작용을 합니다. 옳은 거 찾아보죠. 가는 동화작용이고요. 소화나 아니면 세포호흡 이런 게 이화작용입니다. 기억은 효소죠. 활성화 에너지를 낮춥니다. 3번. 이번에 3번. 그리고 그림은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이게 에너지가 방출이 되죠. 이화작용이네요. 이화작용. 물질 대사입니다. 옳은 거 찾아보죠. 이화작용이고요. 이화작용이고요. 반응이 일어날 때 에너지가 방출되고요. 포도당이 이산화탄소 물로 되는 건 이화작용이고요. 4번. 그리고 4번입니다. 간은요, 식물 세포의 구조를 나는 세포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의 예입니다. A는 아마도 리보솜 같고요. B는 엽록체인 것 같아요. C는 미토콘드리아 같고요. 그리고 아미노산, 이 펩타이드 결합하고 있죠. 단백질 합성을 하고 있네요. 옳은 거 찾아보겠습니다. A에서 리보솜에서 펩타이드 결합을 합니다. 나 반응이 일어날 때 나는 지금 동화작용이거든요. 큰 거 만드니까 에너지 흡수하고요. B에서 엽록체에서 포도당 만들 때 동화작용, 비대에너지 흡수합니다. C, 미토콘드리아에서 세포호흡을 할 때 이화작용이지요. 그러면 4번이었습니다. 5번입니다. 그림 나는 연소요. 한 방에 일어나는 거.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는 세포호흡, 물질대사, 이화작용입니다. 단계적으로 일어나요. 옳은 거 찾아보도록 하죠. 가나가 모두 아니구나. 죄송해요. 또 잘못 읽었어요. 가는 은은이가 중요합니다. 주어. 가는 연소는 세포보다 높은 온도에서 일어납니다. 가는 나보다 에너지 방출량은 같아요. 똑같이 포도당이면 세포호흡이든 연소든 에너지 방출량은 같습니다. 연소에서 빨리 나오긴 하는데 총량은 같아요. 연소에서는 한 종류, 그리고 세포호흡에서는 여러 종류. 아니요. 연소에서는 효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번이었고요. 6번입니다. 효소 옳은 거 찾아보도록 할까요? 효소는 주성분이 단백질이고요. 효소는 활성화 에너지를 낮춥니다. 2번이었습니다. 7번. 그림은 효소가 있을 때, 효소가 없을 때입니다. 기억이 효소 없을 때, 니은이 효소 있을 때입니다. 반응 속도는 기억일 때보다 니은일 때가 효소가 있으면 더 빠르고요. 그리고 물질의 에너지 크기는 A가 B 더하기 C보다 크다. 그렇죠? 반응물의 에너지가 생성물 B, C를 다 합쳐도 더 커요. 이만큼 에너지가 빠져나가거든요. 더 커요. 반응물의 에너지가 더 큽니다. 효소가 있을 때 에너지 변화는 니은이죠. 모두 맞았네요. 7번에 5번. 8번입니다. 효소의 작용을 나타낸 것입니다. 효소 옳은 거 찾아보도록 하지요. B는 쪼개졌어요. 이화작용에 관여하는 효소이고요. 효소기술 복합체 화학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고요. 반응이 진행되면서 생성물은 줄겠죠. 계속 쪼개지니까. 죄송합니다.
반응물은 줄겠죠. 계속 줄겠으니까 CD 생성물은 늘어납니다. 3번. 아이고 오늘 제가 실수를 많이 하네요. 예, 이렇게 얘기하면 원래는 실수 안 했던 것처럼 아이고 어떡하지? 9번 보겠습니다. 네. 효소의 작용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입니다. 시험관 AB에 3% 과산화수소수를 같은 양 넣었고 A에는 생간을, B에는 삶은 간을. 이거 이제 이 삶은 간은 효소의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A에는 기포, 과산화수소니까 이 기포는 산소일 거고요. B에서는 기포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옳은 것 찾아보도록 하죠. 기억에는 아니요 산소가 나왔을 거고요. 효소의 주 성분은 단백질은 고온에서 그 기능을 잃어요. 나의 기포 발생이 끝난 A에 과산화수소를 더 넣었대요. 그러면 그 효소는 자기 자신을 변하지 않고 화학 반응 속도를 조절해 주니까 더 넣었으면 산소가 더 발생을 합니다. 4번 10번입니다. 감자를 이용한 과산화수소 분해 실험입니다. 상막 플러스크 ABC에 5% 과산화수소와 같은 크기의 감자 조각을 표같이 넣고 입구에 공풍선을 씌운 뒤 일정 시간이 지났대요. 과산화수소수는 이제 150ml를 넣네요. 근데 감자 조각은 똑같이 5개를 넣고요. 예, 뭐 최종 산소 발생량은 B보다 C가 1.5배 더 많을 겁니다. 뭘 물어봤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10번 보겠습니다. 감자에는 그죠? 요거 보면 과산화수소 분해 효소가 있는 것 같아요. 있어요. 효소의 양이 일정할 때 여기인가요? 효소의 양이 일정할 때 반응물의 양이 많으면 생성물의 양은 더 많아집니다. 10% 과산화수소, 지금 5% 과산화수소거든요. 10% 과산화수소로 같은 실험을 하면 저기 농도가 더 진하니까 이렇게 물보다 과산화수소가 많으니까 저기 산소가 더 많이 나오겠죠. 3번 10번에 3번이고요. 11번입니다. 그린 간은 어떤 효소의 작용을 이게 지금 이화작용을 하고 있죠. 나는 가가 진행되는 동안 일어나는 에너지 변화에 기억만큼 에너지가 방출되는 이화작용입니다. 간암 모두. 자, 옳은 거 찾아볼게요. A의 에너지, 이거 생성물이고요. 그리고 B는 반응물이고요. 생성물은 반응물보다 에너지가 작죠. 생성물은 C가 형성되면 C가 효소기질 복합체. 그러면 나의 기억은 변화가 없습니다. 저기 여기가 변해요. 여기 활성화 에너지가 B의 양이 일정할 때 B 반응물의 양이 일정할 때 효소기질 복합체 형성 속도가 빠르면 생성물 총량이 증가하진 않아요. 총량은 반응물의 양이 많아야죠. 1번 11번에 1번 12번입니다. 효소의 농도가 일정할 때 반응물의 농도에 따른 초기 반응 속도입니다. 농도가 진할수록 초기 반응 속도가 증가를 하는데 이게 효소가 한계가 있으니까 그 모든 효소들이 다 열심히 일하고 있으면 최고 속도에서 유지되지는 않습니다. S1일 때보다 S2일 때 속도가 더 빠르다고 나와 있어요. S2일 때 속도가 더 빠르다고 나와 있고요. S1일 때보다 S2일 때 반응물과 결합한 효소의 비율이 그쵸? 지금 반응이 빨리 일어나고 있다는 건 효소기질 복합체가 효소랑 반응물이 더 많이 결합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S1일 때보다 S2일 때 활성화 에너지가 같아요. 그냥 각각의 효소들이 더 적은 양보다 많은 양의 효소가 일을 하니까 속도가 빨라진 거지 활성화 에너지 줄어드는 정도는 같습니다. 12번에 3번 13번입니다. 효소가 사용되는 예로 적절하지 않은 거 볼까요? 엿기름물로 식혀 만드는 거 효소 쓰고요. 그러니까 좀 단맛이 나죠. 밥을 분해서 엿당 나와서 그래요. 김치와 된장, 발효는 효소를 발생시키는 걸 발효라고 하고요. 혈액 속의 포도당량 측정하는 것도 잘 모르겠는데 그냥 외워두세요. 키위즙이 고기를 연육제라 그래요. 이렇게 고기를 연하게 만드는 물질을 연육제로 쓰이는 것도 효소입니다. 요거는
그 표면적을 넓히는 거죠. 빨리 익히려고 표면적을 같은 부피인데 표면적을 넓히면 빨리 익게 되겠죠. 13번에 5번은 효소하고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14번입니다. 세포호흡으로 포도당이 분해되는 반응인데요. 이거 주로 세포호흡 미토콘드리아죠. 미토콘드리아. 포도당이 연소될 때도 일어나는데요. 세포호흡과 연소의 차이점, 온도, 효소의 필요 유무, 아니 또 뭐가 있을까요? 생명체 내인가 생명체 외인가, 뭐이 정도가 차이가 돼요. 아니면 이제 발생 시간, 반응이 완료되는데 걸리는 시간. 자, 요걸 통해서 알 수 있는 효소의 특성, 세 가지가 있나? 세 가지. 일단 뭐 할까요? 이렇게 하면 효소의 기질 특이성, 그리고 안 변하니까 효소의 재사용 가능. 효소는 재사용이 가능하다. 효소는 특정 기질과만 반응을 한다 거든요. 그 다음에 모르겠는데요. 전 두 개밖에 모르겠는데 죄송해요. 또 하나가 뭘까요? 이런 게 있네요. 효소는 반응물과 결합해야 작용한다. 요것도 효소는 효소 기질 복합체를 형성해야 작용한다. 효소는 반응물과 결합해야 작용한다. 하나, 특정 기질과만 반응한다. 효소는 재사용이 가능한다. 답안지 보니까 이렇게 세 가지래요. 16번입니다. 표는 효소 X라는 효소 작용 알아보기 위해서 과산화수소 10ml씩 넣었어요. A, B에. 거기에다 증류수, 요거 효소가 없네요. 여기 감자는 효소가 있고요. 이 실험에서 반응을 촉매한 효소 X의 이름을 쓰시오. 뭐 카탈레이스 쓰라는 건 아니겠죠? 감자즙을 쓰면 안 되고, 카탈레이스, 효소가 화학 반응을 촉진할 수 있는 원리, 활성화 에너지를 감소시키기 때문입니다. 와, 대뜸 그냥 효소 이름을 물어보네요. 자, 과산화수소 분해하는 효소 이름은 카탈레이스입니다. 카탈레이스. 그거 물어볼 줄 몰랐어요. 자, 넘어가죠. 실력 업문제 보겠습니다. 이 그림이요. 식물세포의 구조, 세포 소기관 A, B. B는 엽록체 같고요. A는 미토콘드리아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광합성이죠. 광합성. 엽록체에서 하는 광합성. 요건 미토콘드리아에서 하는 세포호흡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옳은 거 보면 가는 광합성은 에너지를 흡수해서 일어나고 엽록체에서 진행이 되고요. 나에서 포도당의 에너지는 아니요. 단계적으로 천천히 방출이 됩니다. 간화 반응에 반영하는 효소의 종류는 안 같겠죠. 서로 다른 반응이면 효소의 종류도 다릅니다. 1번에 1번, 2번입니다. 어떤 물질 대사에서 효소의 유무에 따른 에너지 변화를 나타낸 겁니다. 네, 옳은 거 찾아보죠. 요거 생성물의 에너지가 더 커졌어요. 에너지 흡수해야 돼요. 동화작용이고요. 효소가 없을 때의 활성화 에너지는 B가 되겠습니다. B. B가 아니지. A네요. A. 뚜뚜뚜뚜 갔을 때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언덕의 높이 A네요. 네, 맞습니다. 제가 헛소리를 했어요. 아이고야. 효소의 작용으로 감소하는 활성화 에너지 크기는 C에서 B를 뺀 만큼, 요만큼 줄어요. 그러면은 5번, 이번에 5번 이었고요. 3번입니다. 3번 보죠. 간은 어떤 효소의 반응이고요. 요 동화작용하고 있죠. 여기 반응물, 여기 생성물이요. 동화작용을 하고 있네요. 그리고 뭐가 막 줄어든대요.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이 A, B, C, D인데 뭐가 줄어든대요. 물질의 농도가. 뭐라? 일단 늘어나는 거예요. B가 저기 생성물이겠죠. 당연히 이제 생성물은 늘어날 거고요. 그리고 반응물이 니은인데 반응물이 줄어야 되죠. 반응물이 줄어야 돼. 제 주는 게 니은 반응물이고요.
맨 처음에는 기억 디귿 효소냐 효소기질 복합제냐. 여기 처음에는 효소기질 복합제를 많이 만들었을 거예요. 효소기질 복합제를 많이 만들었다가 반응이 많이 되면 할 일이 없으니까 효소기질 복합제가 줄겠죠. 얘가 디귿이네요. C가 디귿. 그러면은 D가 기억 되겠죠. 효소. D가 기억. 자, 옳은 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옳은 거. 기억은 니은이 A고요. 기억은 D입니다. 니은의 농도, 니은. 반응물 농도를 2배로 하면 C 플러스 D, 효소랑 효소기질 복합제 농도가 2배로 증가한다? 아니요, 이거 다 합쳐봤자 일정해요. 효소의 양이 변하지 않으면, 이거 효소의 총량이거든요. C 플러스 D는 존재하던 효소의 총량은 변할 리가 없죠. 그 디귿의 농도가 효소기질 복합제요.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더 많죠? 처음에 많네요. 효소기질 복합제가. 3번에 3번. 실력 문제 4번입니다. 효소의 농도가 일정할 때 반응물의 농도에 따른 초기 반응 속도입니다. A, B, C 중 하나가 S1, S2래요. 어디 보자. 여기 효소의 총량 같고요. 여기가 이제 S1 되겠죠. 여기가 이제 처음 딱 떨어질 때 여기가 B가 될 거예요. 여기는 그러면 좀 남았어요. 효소가 더 일을 못해요. 반응물이 많아도 효소의 양이 이렇게 한정되어 있어서. 오지 않은 거 S1일 때 효소와 반응물의 결합 정도는 A이고요. 생성물의 생성 속도는 S2일 때가 S1일 때보다 빠르고요. 활성화 에너지 그 얘기는 똑같습니다. 뭐 하나하나 활성화 에너지 줄어드는 정도는 똑같아요. 옳지 않은 거 3번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생명 시스템에서 정보의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지금까지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양호원 과학학원이었습니다. 사랑합니다.